독도 관련해갖고 독도 조형물 애초부터 교환이 아니라 또는 이전이 아니라 그냥 철거로 계획이 됐었다라고 하는 게 추후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네, 그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서울교통공사 내부 공문을 보면 조형물 철거 이외에 리모델링 계획을 언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독도 조형물 철거만 요청했고요. 리모델링 얘기는 없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철거 없이 독도 조형물을 없애라라고 하는 명령을 누가 내렸을 거냐는 거죠. 행안부가 직접 내렸다는 얘기 없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했단 말도 없어요. 근데 지방자치단체하고 교통공사, 거기에 속해 있는 교통공사에서 했다는 얘기는 자발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으면 지금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파들의 힘이 이런 지방행정수장들한테까지 다 미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일을 하는데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하게 되면 이 잡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실무자들한테까지 이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철거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 어떤 결재자가, 어떤 명령권자가 이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글쎄, 웃긴 거는 이 계획에 철거만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 리모델링 할 거냐 구라치다가 지금 이제 영상 걸어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경황이 없어서 세부적으로 문서화하지 못했을 뿐 철거만 하고 말 것은 아니었다. 내부적으로 리모델링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다. 라고 또 그런을 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 예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대한민국에는. 근데 이 연구 예산의 절반을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네, 윤석열 정부 들어 동북아 역사재단의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면서 결국 반토막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2025년 예산안 자료를 보면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예산은 올해 14억 3,600만 원보다 14.5% 삭감된 12억 2,8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여기가 동북아 연구재단이에요. 일본뿐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있는 동북공정 같은 역사 문제들을 두루두루 전부 다 이 관할을 해야 되는 데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줄여버리면 사실은 이제 다른 예산들, 다른 연구들을 후원하게 일본은 아예 신경 쓰지 말아라라는 얘기랑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를 위한 예산도 계속 삭감되고 있어서 2024년 5억 1,700만 원에서 2025년에는 2억 7,500만 원으로 또 반토막이 나게 됐네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기상청 그 서버를 통해 가지고 독도에 있는 CCTV가 생중계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도에 있는 그 CCTV를 통해 가지고 독도의 매일매일을 라이브로 볼 수 있는 채널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채널이 없어졌어요. 나는 이게 왜 그 서비스가 없어졌는지, 어디 관할로 넘어갔는지,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학력평가 문제 제기 많이 했습니다. 이거, 절대 이거, 교과서 편찬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회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쪽 교과서가 제일 문제가 크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 안에 친일 미화와 관련한 표절 의혹이 또 드러났습니다. 네, 한국학력평가원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 교과서에 2013년 역사 왜곡 논란이 있었던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와 비슷한 서술 방식이 있는데요. 그 윤동주와 서정주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인물 탐구 활동이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서정주 시인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토론해보자고 적혀 있는데 이게 옛날 그 교학사 교과서가 신채호와 최남선을 나란히 놓고 최남선에 대해서 평가해보자고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서정주가 친일을 했지만 잘한 점도 있다.
야, 이게 어떤 진짜. 느낌이냐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기 이승만 같은 이승만 같은 사람 사람 붙여놓고 이승만에 대해 토론해보자. 그래서 이승만도 이런 면에선 잘했고 노무현도 이런 면에선 못했다. 뭐 요런 유도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교하자와 노무현과 김대중을 비교하자가 맞는 거지. 그렇죠. 비교는 비슷한 것끼리. 자, 완전 정반대는 대조. 우리 이거 그렇죠. 학창시절에 배운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비교를 할 수 있는 상대 대상이 안 돼요, 사실상. 정확한 대조죠, 대조. 아니, 개와 고양이를 놓고 비슷한 점, 다른 점을 찾아라. 완전히 다른 거를 놓고 뭘 그걸 찾습니까? 서정주가 일제시대 때 학도병 참여하다고 동요한 사람이에요. 그와 반대로 김동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윤동주요. 윤동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만주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문학을 하다가, 투옥을 당해갖고 이상한 바닷물 주사라고 한 주사를 맞고 옥에서 옥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체 실험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놓고 배경도 다르고 문화적인 것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해서 토론을 하라고 이걸 붙일 수 있냐는 거지. 이따위 짓거리를 하면서 쉽게 말해 상대적으로 윤동주는 깎아내리고 서정주는 키워 올리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상을. 그러니까 서정주 소개 부분에서는 서정주 시인은 1945년 해방이 되자 친일행위에 대하여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던 일이다라고 변명하였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해방이 그토록 빨리 올 줄 몰랐다고 고백했다. 그러니까 암살의 라고 이정도잖아. 적어놨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내가 친일했다.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친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게 되는 거냐고. 자, 거기에다가 이 교과서에는 박정희 5.16 쿠데타에 대해서 두 지식인이 쓴 찬반글을 같은 분량으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주장하는 내용의 핵심 무엇인지 각각 말해보자라고. 아니, 나 지금 욕을 쿠데타를 그러면은 찬반이 있을 수가 있어? 쿠데타가? 난 아무리 봐도 검찰 독재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어쩔 수 없이 김건희 여사님을 존경하기로 했어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저도 과거에 그런 거를 그 역사 교과서에서 저도 기억이 나요. 이 군사 쿠데타를 관련해갖고 선생님이 가르치면서 뭐라 그랬냐면, 당시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리고, 장면 내각이 너무 무능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말하자면 개혁을 바랬다. 뭔가 변화를 바랬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나도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어. 아, 그래요? 예. 왜냐면 나는 워낙 어려서부터 이 공부를 잘했고, 어디 웅변대회나 뭐 이런 걸 많이 나갔기 때문에. 웅변대회? 예. 아니, 요런 내용으로 이제 웅변을 시킨다니까, 대회를 해가지고. 그러면 대본을 그렇게 써주는 거야. 그럼 거기다 대고 이렇게 읊푸는 거예요. 그럼 대상 타는 거야. 북한 애들 교육시키는 것처럼 하네요. 똑같이 했어요. 이거를 다시 재현하려고 한다는 거지. 목에 빨간 스카프 맸어요? 스카프는 안 맸지만, 왠지 맸을 것 같은데? 머리는 항상. 때려잡자, 뭐, 이런 거 했어요? 공산당. 많이 했죠. 아이씨. 또 제가 특히 이제 이승복 어린이 관련해가지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 나는 공산당이 싫어 그거 하면서 이게 대사도 피 끓는 용기를 가지고 공산 괴뢰 집단에 대항하면서 마지막까지 공산당이 싫다고 외친 이승복 형님을 이거 해갖고 내가 전라도에서 대상을 타서 학교에 이승복 동상을 갖다 놓게끔 했다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45년이 지났는데 아니에요. 아직 그게 난 기억이 나. 그게 45년 전 와. 옛날 얘기 아니에요. 미쳤다. 제가 진짜. 몇 년 전에 강원도 쪽에 어떤 행사를 진행하러 갔는데 이런 웅변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강원도 이승복 어린이 얘기를 하면서
어른들의 웅변 대회였는데 진짜 그 내용으로 어떤 여성분이 하더라고요. 진짜로. 이걸 해야 대상을 탑니다. 네. 와. 아니 지금도요. 지금도 그걸 제가 그때 그 내용에 내가 그 행사 진행자로 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몇십만 원 받고 내 행사를 했는데 그때 난 그런 내용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그래서 내가 하더라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웅변대회를 나갔어요. 이승복 어린이 도끼 만행사. 아니, 나 옛날이면 괜찮아.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심각한 문제라는 아니, 거죠. 군사 쿠데타를 교과서에서 이거를 찬반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군사력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 권력을 차지해가지고 독재를 한 인간한테 이거를 찬반으로 해서 각각 핵심 주장하는 내용 핵심이 뭔지 말해보자. 그러니까 교과서에? 그러니까 문제는 와, 이런 것들이 우스워 보이지만 결국은 여기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배우는 학생들, 교사들을 암암리에 세뇌를 시킨 어느 학교 다녔냐고요? 구례 중앙국민학교 때 그랬습니다. 아무튼 전남 구례고 국민학교. 그 중앙국민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였으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재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맥힌다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한동훈이 가장 인기가 높은 연령대가 20대 초반이라잖아요. 예? 아직도 한동훈은 영웅인 거야. 이준석이 영웅인 것처럼. 그 나이대에 소년급제 해가지고. 20대 남자애들한테만 그래요. 그렇죠. 20대 남성들이 아직도 한동훈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연령대라는 겁니다. 가장 왜냐면 보수화돼 있는 연령대예요. 20대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못생긴 남자 싫어해. 그래서 20대 여성은 아닌데 20대 남성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20대 남성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지. 우리 교육 안에서 이러한 허점들을 만들어 왔고 앞으로 이걸 더 간극을 벌려가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육부 장관이 그런 짓거리 하라고 지금 뽑혀 나와 있는 놈인 거예요. 자, 일단 1부는 여기서 정리하고 2부에 우리 우정이 심우정이를 우정을 갖고 털어야 됩니다. 근데 털다 보면 결까지가 겁나 많이 나와요. 뭐가 많아. 뭐가 많아요. 그래서 2부에 털어보기 위해서 힐링 타임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